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혼이고요. 7살 아이 하나가 있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조금 더 넘어갑니다. 저도 연애 꽤나 했던 사람인데 사귀는 남자들마다 찌질한 남자들이라 비혼으로 살자 결심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재혼이 아닌 초혼이기에 결혼 생활이 처음인지라 모든 게 서툴렀지만 뭐든 열심히 하려 했습니다. 아이 딸린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친정 부모님께서 마음에 걸려 하셨지만 평생 비혼 선언한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니 잘 살려고만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문제는 결혼 전부터 아랫동서가 대놓고 저를 무시한 듯한 말을 해왔고요. 제가 눈치가 빨라서 남들 볼 때는 잘하는 척 하면서 앞에서는 저를 위아래로 째려보는 것도 다 알았죠. 참고로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랫동서가 결혼 전부터 저를 이상하게 비꼬고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남편의 재혼 상대인 저에게 동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동서는 먼저 이혼한 제 남편의 전부인이 미친년이라며 자기랑 이렇게 만난 첫날부터 싸웠다는 둥, 자기가 제 남편한테 전부인과 이혼하라고 했다는 말을 하기에 어리둥절했고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부터 만나기만 하면 동서는 저보다 잘났다면서 저를 깔보는 듯한 말을 하기 일쑤였죠. 어떤 때는 자기는 점을 봤는데 자기 때문에 100억대 부자가 된다고 하기에 그럼 쌍둥이니까 저희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어보니 부인에 따라 다 다른데 우리는 못 살 거라며 기분 나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문제는 결혼 후에 시댁 제사에 가면서부터 벌어졌는데요. 아랫동서는 제가 형님께 15만 원 드리면 자기는 30만 원 드리고 제가 50만 원 드리면 자기는 100만 원을 드리면서 동서는 일 끝난 후에 늦게 나타나면서 일은 다 시켜먹고 형님을 시켜 저를 시집살이 시키고 뒤에서 재미있어 하고 했고 제가 형님한테 이유 없이 혼나고 있으면 뒤에서 동서가 재미있어 하는 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김치 담그러 오라고 해서 형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했기에 빨리 내려가서 배추 150포기를 밭에서 뽑아 다듬어 씻어놓고 나머지 재료를 다시 준비하고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떨면서 일을 다 해놓으면 동서는 다 끝난 후에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형님이 더 웃긴 건 늦게 온 동서를 혼내기는커녕 형님은 아랫동서와 힘들다면서 저보고 김치 잘 안 씻었냐고 혼을 내시고는 제 김치 담아 가려고 김치 담는데 김치 속 넣지 말라며 남편은 밖에 보내놓고 제게 막 소리 지르는데 제 앞에서 동서 입에만 고기 삶는 건 맛있냐며 챙기시고 제게는 김치 속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었냐고 마구 소리 지르시고 뭘 집어 던지시는 등 도가 지나치시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동서가 50만 원 정도 김치 담으라며 따로 형님에게 주었다더군요. 제가 당하는 모습을 동서가 지켜보면서 아주 얼굴에 광대 승천하며 재미있어 해 하면서요. 또 한 번은 제가 형님 도와드리려고 빨리 갔는데 그때는 동서와 뭐가 잘 안 맞았는지 형님이 동서에 욕을 하시면서 동서가 형님에게 형님도 앉아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너 다 시켜먹고 있으라고 했다고요. 그때는 신혼초였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동서와 쌍둥이 아래 동서가 둘이 이렇게 따돌려서 전부인이 집에서도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녔던 게 아닌가 싶더군요. 저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둘이서만 쏙닥쏙닥거리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빨리 불러서 일 다 부려먹고 아랫동서 오면 아랫동서만 이것저것 챙겨주고 앞에서 무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나요? 아랫동서가 어른들 시켜서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길래 아랫동서에게 그냥 제가 다 잘못했다 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그때뿐이지 형님 꼬드겨서 저를 시집살이 시키고 재미있어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나중에 해도 너무해서 한마디 했더니 남편을 따로 불러서 저랑 이혼하라고까지 말했다네요. 제가 뭐 바람을 피웠나요? 집안 살림 똑바로 하고 아끼고 살면서 시댁에 빨리 가서 도와주고 욕만 얻어먹는데 게다가 동서는 형님이랑 알고 지낸 세월이 많다면서 전 부인한테 하던 버릇 그대로 하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리더군요. 시부모님들한테 제가 빈둥거리며 논다고 부추겨서 혼나게 하고 그러더군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제 속으로 낳지 않아도 마음으로 낳은 전부인 아이를 정성껏 키우고 재테크를 해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걸 모르셨는지 저를 부르셔서 그렇게 망신을 주시고 제가 노는지 일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동서는 여우처럼 이리저리 꼬시고 가만히 있지 말고 시집살이 좀 시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꼬셔대는 통에 제가 살 수가 없는데 동서는 모르는 척하면서 사람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이혼해서 나간 전 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았는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동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서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동서의 착한 척하는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네요. 저도 속이 상해서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다가는 예전의 전부인처럼 정신적 고통으로 마음의 병을 얻고 돌아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을 때가 많아서 앞으로 동서 같은 사람 안 보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과 단판을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착한 여자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성격이 있고 성깔 없는 사람 없겠죠. 근데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성격입니다. 전 남자친구들과 헤어지고 비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도 남자들이 다들 찌질하고 돈이랑 등쳐먹으려고 하고 바람 피우고 하니 성깔 보여주면서 뒤집고 헤어진 거고 이럴 거면 비혼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제 잘못으로 처음부터 성질 부린 적 없습니다. 참다 완전히 끝내고 생각하고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40이 가까워지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면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성격 고쳐보자 해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은 정말 꾹 참았습니다. 남편 불러서 나 원래 비혼이었던 거 알지? 내가 이 나이에 연애해서 애 낳은 것도 아니었고 당신과 연애하고 아이도 잘 따르고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다르게 당신이 책임감 있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 당신은 책임감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 남자가 책임감이 있다는 건 자기 식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지금 동서가 하는 행동이 도를 넘었어.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당신이 이제부터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면 난 당신과 살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도장 찍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은 자기 생에 한 번뿐이고 절대 다시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 게임 끝이죠. 이번에 또 김치한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모님 드릴 것도 같이 한다고. 이번엔 300포기 한다고 하네요. 또 지난번처럼 저를 불러서 부려먹을 계획을 하면서 고소해 하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은 해야 하니 일찍 오라고 하네요. 저를 돈 안 주는 도우미로 3일 내내 부려먹고 김치값이라고 또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간다고 하고 그날부터 전화기 꺼놨습니다. 물론 안 갔죠. 얼마나 나를 부려먹으려고 했는지 일할 사람도 따로 안 부르고 작정을 했었나 봅니다. 제가 안 가니 갑자기 부를 일손도 없고 욕이란 욕을 하면서 결국 동서 보고 빨리 오라고 고래고래 난리가 났었나 보더군요. 요령 피우면서 저를 부려먹고 갑질하려던 동서는 당황하면서 남편한테 전화 오는데 남편도 안 간다고 하고 연락 두절해버렸죠. 그 후로 저 제사나 김장 일절 안 간다고 했습니다. 김치랑 음식도 얻어오지 않을 거고 가지도 않을 거라고요.
갑자기 종이 없어지니 노발대발 형님과 동서가 쌍으로 난리네요. 그렇게 합이 잘 맞으니 앞으로의 집안 행사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절대 안 가겠다고, 명절이고 뭐고 일절 도우미 안 하겠다. 남편과 아이만 갈 거고 명절 음식값 돈 보내는 거 일체 끊겠다고 하니 약이 올라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왔어요. 문 안 열어주려다가 할 수 없이 열어주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더니 흔드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게 날 건드린 거죠. 저 배구 선수였거든요. 소나기 힘이 장난 아니에요. 저 머리채 잡는 순간 제 소나기 힘으로 낚아채서 동서 머리채를 아예 전부 흔들어 놨습니다. 제 뺨 한 대 때렸다가 자기 뺨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스파이크로 맞았으니 정신없이 얼얼했을 겁니다. 사람도 봐가면서 건드려야죠. 일방적으로 당할까 하다가 가족 간의 폭행을 돈으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쌍방 폭행이고 자기가 먼저 쳤는데 자기만 억울하게 당한 거죠. 처음에 기세 좋게 쳤다가 안 되겠으니 동서는 형님 보고 경찰 부르라고 하고 남편이랑 경찰서 가서 쌍방으로 해결은 했지만 그 자리에서 동서는 또 저런 년이랑 어떻게 사냐고 이혼하라고 난리치니 남편이 난 더 이상 이혼할 수 없으니 재수씨 내 결혼 생활 참견할 생각 말고 내 얼굴도 다시 볼 생각하지 말아요 라고 하고 왔습니다.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니 한 방에 해결되더군요. 저 시자 들어가는 연락처 다 차단하고 남편과 아이 저 이렇게 셋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대 맞고 머리채가 좀 얼얼하기는 했지만 견딜만 했고요. 집 정리하다 보니 동서 머리카락을 얼마나 뽑아놨던지 머리도 얼얼할 거고 머리카락 다시 자라려면 애 좀 먹겠네요. 경찰서에 가서 저도 한 대 맞아서 딱 한 대 때렸을 뿐이라고 그럼 형사님은 맞고 가만히 있어야 옳은 거냐고 따졌고 동서는 아니라고 자기가 저를 먼저 때린 건 맞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게 많이 맞았다고 울고 있고 쌍둥이 서방님은 놀라서 쫓아오고 저는 착하게 조신하게 평상시 동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했고요. 현장을 목격한 형님은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아무 말 못하고 있고요. 동서 개박살 내고 온 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서 즐겁네요. 아마도 한동안 약 올라서 밤에 잠도 못 잘 겁니다. 이 구역의 미친년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줬네요.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일진이나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성질 죽이고 사는 착한 아줌마입니다. 저 먼저 건들지 않으면 절대 안 물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미친 것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